자,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강의를 가면 많게는 한 400~500명, 적게는 한 30~40분 모시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이정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요. 자, 어른이 되면 대부분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농산물 가격도 안 좋고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찡그리는데, 여기 애기들은, 그죠? 어른들 한 번 웃을 거, 요 애기들은 100번 웃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겁니다. 많이 웃으시면은 오래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웃는 거 좋은 줄 알고 많이 웃으면 좋은 줄 아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농사를 져가지고 농산물, 특히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이 물건을 파시죠. 물건을 팔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 얼굴 찌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웃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걸어 놓은 거고요. 자, 이 부여에 가면은요, 부여는 모든 농산물 브랜드가 붙더랍니다. 거기 이제 백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토마토, 오이, 뭐 이런 엽채류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쪽은 농산물 브랜드가 다 붙더랍니다. 근데 쌀 갖고는 안 되죠. 쌀은 뭐 워낙 이제 유명한 그 브랜드가 많잖아요. 이천쌀, 여주쌀, 그다음에 요 가까운 데 이제 청주, 생명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굿들의 쌀 갖고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굿들의 쌀이 아닌 언니 몇 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실 적에 굿들의 쌀이 기억에 많이 남을지 아니면 언니 몇 살이 기억에 더 남을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걸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복숭아 생산 농가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언니 몇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쌀을 사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쌀 드시다가 쌀 문제 생겨가지고 쌀 클레임 걸었을 때 그 농가에다가 이 쌀 이상해요 이렇게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없어요. 그죠?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뭐 그 쌀을 판 상점에다가 이 쌀이 문제가 있다, 쌀이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 농가에는 전화를 하실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생산자가 안 적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 밑에 복숭아를 보시면요, 복숭아는 여러분 박스에 여러분 생산자 인적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품종은 뭐며, 그 다음에 몇 과며, 생산자는 누구며. 그러니까 복숭아를 사서 먹다가 뭐 곰팡이가 낀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판 가게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생산 농가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한 중간쯤 먹고선 상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업인이지만 판매까지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화를 했을 때 아이 뭐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무엇이 재배 기술인가입니다. 자, 내가 농사를 잘 져요. 비라는 사람 농사를 좀 천천히 집니다. 근데 농사를 잘 짓는 나보다 농사를 좀 잘못 짓는 저 사람이 가격을 더 높게 받습니다. 잘 팔아요. 그러면 누가 더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농사를 잘 져서 못 파는 사람하고 농사를 조금 현찮게 져서 잘 파는 사람하고 누가 농사를 더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 영역이 이제는 판매까지 확대됐다, 이런 뜻입니다. 팔아야 돼요. 내가 농사 잘 졌는데 못 판다. 큰 의미가 없죠. 자, 이 사진 보시면은 뭐가 보이실까요?
키스하는 게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죠. 근데 위에를 보면은 꽃이 보여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인데도 뭐를 중요시 보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시야에 들어오는 게 달라지듯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 농사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밥을 먹었는데 얹혔어요. 그러면 굶는 사람이 있고, 소화제 먹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고, 정답 없죠. 특히 복숭아 농사는 정답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복숭아 이게 이제 전망을 해놓은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복숭아 재배 의향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늘었죠. 근데 올해 왜 줄었냐면 포도에 샤인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더 이상 심지 않고 샤인으로 심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복숭아 값이 올라가려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 정부나 이 복숭아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2만 헥타가 넘거든요. 보통 15,000에서 16,000 정도를 적정량으로 봅니다. 면적을.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복숭아 가격이 엉망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미 복숭아를 먹을 양보다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하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가격은 뭐 당연히 내려갈 테고요. 작년 수확기 때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공급량 많죠. 복숭아 품질 떨어지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복숭아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고품질을 해서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복숭아를 근데 전체 과수 면적 중에서 복숭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예요. 다른 과종에 비해서는요. 자, 그래서 과일을 그러면 국민들은 얼마나 먹냐? 보통 복숭아로 환산하면 한 10서너 상자 정도 먹습니다. 과일을 전체를. 그 중에 복숭아는요, 한 짝 조금 더 먹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한 5짝쯤 이렇게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과일들이 많고 또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숭아는 요 정도로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숭아를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의향을 물어봤어요. 복숭아를 어떤 복숭아를 더 좀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복숭아는 장기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핵가족을 넘어서 가지고 1인 가족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장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 당도.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단 거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막 이 도너츠 같은 거 엄청 달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못 먹겠더니 그게 또 입맛에 또 맞더라고요, 단 거가.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 단 거를 많이 좀 찾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형태를 보면은요, 사모님들이 자기가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배우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남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마 강아지가 만약에 복숭아를 먹는다면 요 자녀 다음에 강아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강아지를 워낙 많이 키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서부터 올해 5월까지 복숭아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쭉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작년도에 복숭아 저온 와가지고 수정 불량돼가지고 뭐 피해들 많으셨잖아요, 그죠? 뭐 다 이제 후반기 이제 낙과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수정 불량됐고요. 그 다음 해칼 많으니까 후반기에 이제 낙과로 이어졌고, 그 다음 작년에 징글징글했잖아요, 순나방, 그죠? 그래서 뭐 그 농약 관련하시는 분들이 뭐 물농약을 팔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토탈로 보면 뭐냐? 이상기후예요. 예, 날씨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기상청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더위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보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더운 해가 2018년도입니다. 무지 더웠죠, 그죠? 그때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밤 기온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복숭아를 야간 호흡을 계속해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올해도 그렇게 덥다면 2008년도 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도 지치고 복숭아도 지치고 동물도 지치고 그렇다 치면은 2008년 그다음 2019년 올해까지 복숭아는 힘든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작년도 올해 봄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숭아가 이렇게 노린재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점이 탁 하나 박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린재다.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천공이다. 막 이렇게 분분하는데 이거가 뭐였었냐면 헤카리입니다. 이게 점이 딱 하나 박혔는데 헤카리예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육아기 때 유제를 써가지고 이제 때가 낀 것 같고요. 요거 뭐로 보셔요? 오른쪽 사진. 보통 이제 이렇게 맑은 코 흘리면 심식 아니면 뭐 노린재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움푹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또 심식으로 봤는데 갈라보니까 헤카리예요. 씨가 딱 갈라졌습니다. 그다음 요거는요. 요거는 씨살의 존벌. 씨살의 존벌이라고 씨에다가 알을 낳는 벌인데 이 안에 배를 갉아먹어서 이 유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매실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복숭아에도 이 병이, 이 해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살의 존벌은요, 지금 나와 있는 약이 또 이 약밖에 없어요. 완타치. 딱 하나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것도 막 낙과가 되고 이래서 갈라보면 이 벌레가 딱 들어 있습니다. 씨살의 존벌.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봉지를 다 쌌고 바람에 부니까 봉다리가 달달달달 흔들려요. 딱 따보니까 죄다 봉지 안에서 낙과가 된 겁니다. 6월달 지나면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올해도. 이것도 헤카리예요. 자, 이런데 보면 이렇게 멍든 것처럼 사모님들 김이 낀 것처럼 이렇게 거무태태한 증상들이 보여서 이렇게 삐져보면 씨에서부터 이렇게 수침같이 이렇게 배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봉지를 쌌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상이나 이런 거를 보실 때는 올해부터랑은 복숭아를 반드시 갈라보세요. 증상만 보지 말고 복숭아를 갈라봐서 이 씨 쪽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 수정 불량이나 헤칼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헤칼인데 여기다 백날 수나방 약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단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랑은 내 복숭아가 이상하다 그러면 갈라보세요. 갈라보면 이게 씨살의 존벌인지 균인지 충인지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6월달쯤 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이건 올해 사진입니다. 이거는 천공. 네. 이거는요. 처음엔 저도 노린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린재는 이렇게 침을 꽂은 현색이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없어요. 헤카리입니다. 자, 작년에 낙과가 많았죠. 네. 작년에 어느 정도 민망하냐면 농가에 가 있으면 농가 딱 치웠어요. 한쪽으로 다. 근데 옆에 뚝뚝 떨어져 이렇게. 툭툭. 한 300g 되니까 이제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민망하고 농가도 민망하고. 그쪽 가서 이제 찍어온 건데 이거는요.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건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다음 그림을 보세요. 네. 같은 밭이에요. 같은 밭인데 얘가 이제 봉합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크고 한쪽은 못 크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좋은 피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봉지를 싸고 보니까 어떤 거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도 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삐딱과로 가는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게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이거 작년에도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 나왔다고 지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거는 전년도에 무더위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빈 가지가 많이 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같은 증상인데 이거는요. 이거는 저거예요. 용택골드. 용택이 이렇게 빈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작년에 고온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품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했는 말 있잖아요. 좋은 품종보다 뛰어난 재배력은 뭐 재배 기술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품종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요. 이것도 좋은 으로 보는 거죠. 이거 같은 거고요. 자, 이게 작년도에 이 사진이 무지하게 많이 떠돌았는데 이거 뭐로 보시나요? 이게 지금 답이 없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요. 이게 노린재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불소가 뭐 무슨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한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작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올해 계속 이제 자료를 봤는데 이거 혹시 검은점 무늬병 아니에요? 검은점 무늬병이 처음에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박히다가 이게 막 자기들끼리 점이 이렇게 뭉치고 이러면 이렇게 막 이제 더댕이병 같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저도 이게 다른 증상으로 봤는데 혹시 이거 검은점 무늬병이 증상이 심해진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를 잘 모르면요. 그냥 이상기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상기후. 너무 더워서 그런 증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무슨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검은점 무늬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다른 거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여튼 보시고 뭐 진단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노린재도 아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표피에 보면 얼룩얼룩 지는 현상은 나왔어요. 작년에. 뭐 낙과 작년에 많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그 이제 수학기 때 낙과된 과일을 매일 제가 주워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처음엔 좋아하더라고요. 복숭아를 매일 주워오니까. 오늘도 주워와, 내일도 주워, 매일 주워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낙과된 거를 바로 이제 씨를 발라가지고 이제 원인을 봤더니, 근데 이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주워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는 데는. 이제 그 봤더니 이제 이렇게 꼭지가 이제 순나방을 먹었든 아니면 이렇게 뻥거가 생겼든 이거는 빠집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봄에 이제 저온피해가 와가지고 이 핵이 완전히 아물었던 것들이 이렇게 까보면 손만 대면 툭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빠져요. 그러니까 수정 불량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쌍배과, 쌍배과도 빠집니다. 그거는 뭐 다 이제 아시는 거고. 그런데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이 과육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씨를 까봐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씨도 딴 데서 안 까집니다. 그래서 씨를 딱 열어서 배를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툭툭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일단 이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고,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이 물이 낍니다. 물이 끼거나 아니면 물을 안 줬다가 물을 갑자기 들여보냈거나, 이런 낙과는 낙과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강적과 그다음 강전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재배지가 좀 문제가 있었던 데가 낙과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뭐 저온피해라든지 헤칼이라든지 순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져서 작년도에 낙과가 이제 많았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거름 지금도 많이 주시죠? 다니면 막 소똥, 돼지똥을 갖다 막 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군뱅이도 들어오고 뭐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있는 대로 막 갖다 이제 뭐 닭똥도 붓고 돼지똥도 붓고 뭐 갖다 부시는데 검정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토양 검정을 각 센터에 가면 토양 검정을 다 무료로 해주니까. 요거는 반대로 생육이 지금 심고 나서 몇 년째 됐는데도 지금 안 크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양반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오니까 이거 하천변이에요. 모래하고 자갈을 업자가 싹 걷어간 겁니다. 걷어가고 보상을 해주고 생흙을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농해갖고 나무를 빨리 키울 요량으로 땅에 양분을 넣지 않고 그냥 심은 겁니다. 다 분재돼요. 안 커요. 달리긴 달립니다. 다 챙겨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정지 관리를 하지 않고 과원을 조성하면 이후에도 재미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센터에 가면 무료로 검정을 해주니까요. 자, 이거 포도밭입니다. 복숭아밭에 이렇게 이 퇴비하고 거름하면 죄다 낙과되죠. 과일 중에 생각해 보세요. 포도 낙과가 있나요? 자, 일단 수정이 잘 되든 못 되든 수정되면 낙과 없습니다. 사과 낙과 없어요. 배 낙과 없어요. 그죠? 복숭아 낙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 낙과시키죠.